대한항공이 4년여 만에 아시아나 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하면서 이들 항공사의 마일리지 통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은 자신의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 얼마로 전환될지 전환 비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직 구체적인 전환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선 1대 0.7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는 신용카드를 예로 들며 결제 금액 1,000원에 대한항공은 1마일이 적립되지만 아시아나 항공은 1.5마일이라며 이로 인해 1대1 비율이 되면 역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양사 마일리지의 가치를 잘 따져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 비율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문 자문업체와 긴밀히 협업하고 정부 부처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내년 상반기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이후 승인을 받으면 고객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이 2026년 말까지 아시아나 항공을 별도 자회사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 기한도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하기 직전인 2026년 말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이란 사용 기한이 있기는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소진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좌석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고 각종 제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샵도 대부분이 품절입니다. 이에 대한항공이 합병 완료 전에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통합 절차도 가동됐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운항과 정비, 재무, 인적 관리 부문 등의 임원급 인사들을 아시아나 항공으로 파견해 통합 관련 업무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항공기 윙 부분에 있는 아시아나 항공 로고 제거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다음 달 16일 아시아나 항공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등 이사진이 확정되면 추가 인사를 할 예정이라며 안정적 통합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우정국 파업이 이르면 다음 주 끝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캐나다 우정국 파업이 5주째로 접어들자 연방정부가 노사 분쟁을 끝내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정부는 연방산업위원회에 협상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직장 복귀령을 발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 결정은 다음 주 초에 내려지며 직장 복귀령 거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파업 장기화에 국민들은 지쳤고 특히 소규모 기업과 외딴 지역 주민들, 원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노조원과 고용주는 물론 국민 권리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보장하면서 우편 서비스를 다시 재개하기 위해 복귀령을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산업조사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5월 중순까지 분쟁 근원과 양측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이유 등을 파악해 장관과 우정부, 노조 대표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사 양측이 더 생산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권고안이 나올 것이라며 노동협상가이자 전 오타와 대학교 법학 교수를 위원으로 임명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개입하면서 다음 주 복귀령이 발령되면 노조원들은 내년 5월 22일까지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에 노조 측은 서면을 통해 이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 교섭권과 파업권에 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뒤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개입 소식에 기업들은 환영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캐나다 독립기업연합은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은 우편과 소포들이 너무 많아 크리스마스 전에 새로운 배송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소기업의 연말연시 특수를 구제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우려했습니다. 캐나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서 보복 관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리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해 캐나다도 우라늄과 원유, 칼륨 등 주요 대미 수출 원자재에 대한 수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맞대응은 최후의 수단이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와 특정 자국산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가 우선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가장 큰 석유 공급국으로 캐나다산 중질유에 대한 정유사들의 의존도가 높고 원자로에 필요한 우라늄의 4분의 1을 캐나다가 공급하며 또한 칼륨 비료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연방과 각주 정부들이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이와 동시에 국경 강화를 위한 대책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경비견 부대를 국경에 투입하고 육로를 통한 국경 통과를 제한하는 방안이나 국경을 넘는 캐나다인의 전과 기록 등 개인정보를 미국 당국에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펜타닐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예산도 늘리는 등 연방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이전에 국경 강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위협에 맞불을 놓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덕포드 온타리오주 수상은 뉴욕과 미시간 등으로 보내는 전기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도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양국의 TV 광고 캠페인을 시작하자고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뉴브런스윅주도 보복 관세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한 가운데 이와는 반대로 엘버타주는 어떤 경우에도 석유와 가스 수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대응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한 한 명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가 지난 4일 카불에서 이스탄불을 거쳐 토론토에 도착했다고 밝힌 피일 지역 보건당국은 이날 저녁 6시 45분에서 밤 10시 30분 사이 피어슨 1터미널에 홍역 바이러스가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시간 공항에 머문 사람들과 해당 항공편 탑승객들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역에 노출되면 7일에서 21일 이후 고열과 콧물, 기침, 눈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얼굴에 붉은 발진은 4일에서 7일간 지속됩니다. 당국은 1세 미만의 영아와 예방접종하지 않은 임산부,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은 합병증 위험이 높고 홍역을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도 감염 위험이 높다며 접종 상태를 확인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온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홍역에 걸린 5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차량 한 대가 역주행하며 다른 차량 여러 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동영상에서 전면부가 심하게 파손돼 에어백이 터진 차량이 프린세스 스트리트 인근 프론트 스트리트 이스트의 동쪽 차선에서 서쪽 방면으로 주행하면서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았고 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멈추려고 시도했지만 이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하면서 인도 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속도를 내진 않았지만 역주행 차량이 다가오자 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들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옆으로 피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영상이 어제 아침 11시 45분 프론트 스트리트 웨스트와 베터스트 스트리트에서 발견된 사고 차량과 관련이 있다고 밝힌 경찰은 80대 여성 운전자를 체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으며 오전까지 사고 피해 차량 대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브리티시 콜ум비아주 리치몬드에서 픽업 트럭을 훔친 운전자가 피스아치 국경을 넘어 도주했다가 미국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낮 1시 15분경 피스아치 국경 직원의 정지 요청을 무시한 채 과속 질주하던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도 유턴하고 질주하며 5번 고속도로로 도주했고 이후 국경 경비대와 워싱턴주 순찰대, 헬기 등이 피스아치 교차로에서 남쪽으로 70km 넘는 거리를 추격한 끝에 운전자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경찰이 폭행과 난폭운전, 차량 절도, 도주 등 여러 건의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차량 안에서 벌채용 칼을 압수한 가운데 앞서 어제나 12시 40분경 리치몬드에서 이 남성이 트럭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는 다행히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남성이 트럭을 몰고 미국 국경을 불법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경 직원이 치일 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온타리오주 토론토 세인트 조셉 병원에서 보일러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보일러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힌 병원 측은 모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건물을 최대한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외래와 시술, 수술 구역에서 비필수적인 진료가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투석이나 항암요법을 받는 환자들은 예정대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전한 가운데 생명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 아니면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